다음은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BMO 평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O 평가에 대한 역사와 BMO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BMO에 있어서 사업 매력도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자사 적합도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BMO 평가 결과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BMO 평가 역사를 말씀드리면 BMO 평가 방법은 신규 사업 아이디어의 대표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미국의 브루스 메리필드 교수가 교환한 것을 일본의 다케라 오에 교수가 일본 기업 환경에 적합하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메리필드 앤 오해의 머리 글자 BMO를 따서 만든 평가 방법입니다. 그 BMO 평가에서는 사업에 대한 매력도, 이 사업이 매력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우리 자사, 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두 개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평가를 해보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매력도가 뭐가 부족한 건지, 이 자사 적합 때문에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그것들을 더 우리가 개선해서 BMO 평가로서 사업도 평가가 있게끔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성 검토는 수집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업 매력도 테스트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 재무 분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사 적합도 테스트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매력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성 검토를 통해서 수집한 시장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고, 자사 적합도 테스트에서는 기술과 재무 분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성은 사업 매력도와 자사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BMO 평가 방법을 보시면 사업성을 해서 전체 12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 매력도가 60점, 자사 적합도가 60점입니다. 사업 매력도에서는 이 사업의 진입에 매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자사 적합도에서는 진입 사업을 하는데 나는 자사의 적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매력도에서는 매출 이익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경쟁 상황, 그 다음에 위험 분산도, 그 다음에 업계 재구축 가능성, 특별한 사회적 상황, 각각 10점씩에서 60점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사 적합도에서는 필요자금 대응력이 있는지, 마케팅 능력이 있는지, 제조 및 운영력이 있는지, 기술력 및 고객 서비스 능력이 있는지, 원재료 부품, 정보 이수력이 있는지, 그 다음 경영지역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60점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매력도 평가부터 보면 첫째, 매출 이익 가능성입니다. 전체 10점인데 그 중에 5점은 사업 개시 5년 후의 추정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매출 이익 가능성이 예를 들면 1,000억 이상이면 5점, 그 다음에 999억 원에서 500억 사이에서는 4점, 이런 식으로 1점에서 5점까지 평가를 합니다. 물론 액수가 상당히 커서 소상공인에게는 부적합해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업 개시 5년 후에 추정 시장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술 회사에서는 충분히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률, 투자 효율 ROI로 매출 영업이익률을 보는데, 매출 영업이익률이 없을 경우 투자 효율 ROI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률이 13% 이상이면 5점, 그 다음에 9%에서 13% 사이면 4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첫 번째는 CAGR입니다. 시장 진입 후 5년간 시장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가,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 이상이면 10점, 14% 이상이면 7점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추정시장 점유율. 이미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마켓 쉐어를 5년 후에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못할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으면은, 그리고 이미 성장기를 지난 사업의 경우에는 5년 후에 추정시장 점유율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성장 가능성을 성장기가 지난 사업인 경우에는 추정시장 점유율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간 시장 성장률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추정시장 점유율은 5년 후에 만약에 12.99% 미만이면 10점, 8.99% 미만이면 7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경쟁 상황입니다. 선발기업과 예상기업 기업의 대응력 강도, 이러한 선발기업이나 예상 진입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만약에 대응력을 갖다가
할 것이 없다. 얘네가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은 4점. 얘네가 조금 약하다 그러면 3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상품 서비스의 수명입니다.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갈 것이냐. 그래서 5년 이상 갈 경우에는 3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점. 왜 그러냐면은 상품 서비스 수명이 3년, 5년 미만이면은 상품 대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쟁 상황 중에 특허 및 상품에 의한 방어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내가 특허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3점. 아니면은 아예 미보유를 하고 있다면 0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해서 경제 상황 평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험 분산도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험이 분산이 잘 돼 있는가. 그래서 세분 시장 또는 응용 분야에 대한 다양성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그 다양성이 5종류면은 10점, 4종류면 9점, 한 종류만 있으면은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설로 여러 가지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5가지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물건이 안 팔릴 때 다른 물건으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업계 재구축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업계 재구축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인데 만약에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로 업계 재구축의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10점, 상품의 단순 개량일 경우에는 2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회적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특별한 사회적 상황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사회적 상황이면 10점, 만약에 사회적 마찰이 존재한다면 2점으로 평가를 해서 특별한 사회적 상황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사적합도 평가 기준 중에서 필요자금 대응력이 첫 번째로 평가를 합니다. 필요자금 대응력이 내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도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면 10점. 근데 자체적으로 자금이 조달이 어려우면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 및 마케팅의 적합성은 판로 및 판매망의 노하우를 둘 다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10점. 둘 다 미확보했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및 운영력입니다. 현 생산시설의 신규 사업의 적용 가능성 정도를 보는 것이고 인력 및 기술적인 노하우의 신규 사업 활용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시설 및 운영 노하우가 우수하면 10점, 만약에 불량하면 0점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및 서비스 기획력의 정합성입니다. 제품 개조, 개발력, 신사업, 전개, 기술력, 기획이 충분하면 10점,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으면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재료 부품 정보 입수력인데 이러한 재료나 부품을 제대로 소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인데 싼 원료 확보나 수입이 원활하고 고객 정보 습득이 원활하면 10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입니다. 경영지원에는 CEO의 참여도하고 강력한 사업 추진자의 유무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비전 방향 여부라는 것이 CEO의 참여도가 많으면 5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점. 강력한 사업 추진자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CEO 말고도 강력한 사업 추진자들이 존재하면은 매우 강하니까 5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매력도와 자사적합도의 조합으로 신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망산업군은 80점 이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업 매력도가 35점 이하일 경우에는 이게 80점이 넘어도 비유망 사업군입니다. 근데 이 80점 이상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사업 매력도가 35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조건부 유망 사업군으로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를 해서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들을 개선을 해서 기본적으로 유망 사업군으로 가도록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MO 평가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평가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고 모자란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개선을 해서 계속적으로 BMO 평가 점수가 사업 매력도가 35점 이상이면서 80점 이상인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BMO 평가 역사와 BMO 평가 방법, 사업 매력도 평가,
그다음에 자사 적합도 평가, 그다음에 BMO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였고 사업 타당성 분석의 목적, BMO 평가를 소개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성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